지금 서산에서 온 거는 아니고 집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목동에서부터 지금 달려왔고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강남에서 몇 번 투자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랫동안 자원봉사 하셨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사실은 제 이 강의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노인들의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제목은 나눔과 봉사의 참모습이라는 것으로 한번 붙여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카운트다운을 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쵸? 그런데 벌써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1세기의 한가운데를 향해서 저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21세기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의 변화를 제가 한 3가지 정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는 바로 고령화라는 게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저 역시도 처음에 이 노인 복지 분야를, 그 중에서도 제가 노인 교육을 연구를 했는데요. 노인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가 바로 21세기는 고령화 사회다라는 전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빠르게 점점 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의학기술,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남녀 평균에서 거의 지금 80세에 육박한 그런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출산이죠. 그렇죠? 아마 며느님들, 따님들, 저를 포함해서 거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 출산이나 양육에 좀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30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30이 될 때까지 정말 너무 옆에서 왜 결혼하냐냐, 왜 시집 안 가냐, 아주 귀에 못이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30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떠밀려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후배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면 당연히 출산이 좀 힘들어지거나 해봤자 한둘 낳고 끝나는 이런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우리 인구를요, 이렇게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대한민국 인구를 지금 막 태어난 0세 유아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어르신까지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사람의 연령이 몇이냐, 이거를 따져보거든요. 그건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 중위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40을 훨씬 넘었어요. 조만간 이제 50을 넘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노인층이 인구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노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서, 예전 같으면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지하철 경로석을 둘러싸고 좀 분쟁도 있었고요. 또 국민연금, 그 경로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 내겠다, 폐지하자, 이런 이제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이상은 노인이 무조건적인 존경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존경받아 마땅한 좀 고령화라는 것을 한번 엮어보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긴 수명을 가장 질 높게 웰빙을 누리면서 남들과 나누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노인 자원봉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원이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자원은 뭐죠? 내가 원해서, 그죠? 봉사라는 거는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원해서 무언가를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원봉사로부터 그러면은 뭐가 좋아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노인자원봉사 참여율이 고작 한 6, 7%밖에 안 돼요. 전국 노인 중에 6, 7%의 노인만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서 이런 자원봉사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일단 사회에 좋아요. 사회에 많은 이득을 줘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새로운 욕구가 발생했어요.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있었던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혹은 뭐 요번에 갑자기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해일이 왔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미리부터 예측하고 거기에다가 다 소방소를 뭐 몇 개씩 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뭐 위에서 결제받고 그 인력들을 파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결제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강남구 노인복지관에 요청만 하면 어르신들 갑시다. 바로 차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욕구가 갑자기 생겨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데 자원봉사가 최고다. 두 번째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문제가 클수록 공공의 인력이나 어떤 시스템들이 빨리빨리 접근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요만큼 생겼을 때는 그걸 일일이 다 관에서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일이 다 방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안전 확인할 수 없거든요. 너무 업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 자살까지 한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를 예방하는, 또 사회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와서 안전 확인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 옆집 어르신 잘 안전하신가? 오늘 편찮으시지 않나?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공동체잖아요. 이웃에 대한 그런 이웃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휴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인적 자원을 자원봉사가 아니면 어떻게 끄집어내지?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일이 다 급여를 줘가면서 취업을 시켜서 끌어내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귀한 자원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또 공적 기능의 보완, 미처 관공서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자원봉사자가 보태주는, 도와주는 그런 이제 면이 있고요. 간접 비용의 절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희가 한번 그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그런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건강 비용의 절약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자원봉사 시작하기 전과 자원봉사를 3년 하고 난 다음에 의료비 지출을 계산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지만 실은 내가 자원봉사 가서 막 활동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 자주 안 가더라고요. 그런 이제 의료비 지출 절약과 같은 간접 비용 절약의 효과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가 좋을까? 자원봉사하는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지역사회나 조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처음에 이 강남노인복지관 오셨을 때 회원 등록하실 때와 지금 이제 자원봉사자로 몇 년 활동하신 지금과를 비교해보면 복지사 우리 선생님들 다 이름 알고 저 친구가 언제 결혼했고 지금 애가 몇 살이고 이런 거 다 알고, 그래서 아주 속속들이 이 기관을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의 조직을.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먼저 알아봐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그늘진 곳이 있는지 자원봉사 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자원봉사하면서 그 속속들이 이해하게 돼요. 이런 부분. 네,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이해예요.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럼 나는 독거 어르신 그러면 왠지 막 같이 있기도 싫고 냄새 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면서 그분의 정을 느끼고 더 깊이 그 대상을 이해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럼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의 기회가 돼요. 학습의 기회가 돼요.
아마 자원봉사 하시면서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육을 또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고, 처음에 내가 중창 시작할 때보다는 이제 막 자원봉사 하시면 앞으로 더 많이 실력이 느시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일 큰 거는 보람과 자기 충족이죠. 하고 오면 뿌듯한 거. 내가 어디 가서 1시간 일하고 온 것과 오늘 뭐 그래서 한 3만 원 받아갖고 왔을지 몰라도 1시간 자원봉사 하고 왔을 때의 그 느낌은 굉장히 다르죠. 이건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의 확대예요. 자원봉사 하시면서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렇게 자원봉사나 뭐 노인들의 교육이나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참 내가 분야를 잘 택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노인 요양, 치매 노인, 뭐 아니면 독거 노인, 뭐 빈곤 이런 걸 연구했으면요, 전 맨날 그런 어르신들 보고 다녔겠죠.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제 연구 주제가 노인자원봉사고 노인교육이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노인 중에 가장 멋진 분들, 가장 근사한 분들, 가장 활동적인 분들, 가장 마음이 열려 계신 분들을 맨날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분야 하나는 굉장히 잘 택했다. 그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원봉사하면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친구들이 생겨요. 그렇죠? 급지간에 와서 처음에 친구 별로 없었는데 우리 같은 봉사단, 같은 팀, 옆에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관계가 점점 확대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 이제 노년이 될수록 아무래도 여가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가를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원봉사 자원이 돼서도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노인 자원봉사가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만 중요하냐? 그렇진 않고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가 중요한 이유는 노인이라고 하는 시기, 노년기라고 하는 시기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특성이냐 하면은 우선은 통합성이라는 특성이에요. 통합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과거에 젊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가정, 일, 자원봉사, 뭐 취미, 여가,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흔히 우리가 왜 일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워크홀릭. 일에 다 빠져서도 행복했어요. 왜? 일에서 막 성과 나오고 승진 쭉쭉쭉쭉 되고 우리 동기들보다 내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성취감만으로도 내 삶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그 어머니들 아이들 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으면서 애가 공부 잘하고 100점 맞아오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이것만으로도 뿌듯해요. 그게 다였어요. 한 가지에만 몰두해서도. 그죠? 집안 예쁘게 꾸며놓고 살림 아주 알뜰하게 잘하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녀들은 독립하고요. 내 인생의 목표였던 직업에서도 나는 은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이 경계가 아까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던 경계가 이제 희미해져 버려요. 직장 없으니까 그냥 복지관 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이게 내 일이려니 하고 자원봉사하게 되고, 집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뭐 집에서 아이들 돌볼 거를 이제 자원봉사 가서 아이들 돌보기도 하고, 이게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지면서요, 삶의 영역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 속에서 자녀를 발견하기도 하고 일을 발견하기도 하고 취미나 여가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일자리 속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걸 자원봉사처럼 또 뭐 자녀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년기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통합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거죠. 이런 욕구들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년기의 특징은 진행형이에요. 노화라고 하는 거는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에이징, ing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형이에요. 내가 65노인의 서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서울 지부가 있는데 그 안에 노인 생애체험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노화되는 거를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모래주머니 양팔 양다리에다가 묶게 하고 허리 굽게 만드는 그런 이제 보호대 끼게 하고 눈 잘 안 보이게 안경을 쓰게 하고요. 뭐 이렇게 귀마개도 하고 두꺼운 장갑 끼게 하고 해요. 그건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을 하거든요. 체험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주고 체험하고 나서 어땠냐 이런 효감을 물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요거를 착용하면 이게 딱 80세 노인의 몸을 그대로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근데 다 체험하고 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체험해보니까 어땠냐?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 저는요 딱 79까지만 살래요. 왜? 그게 80세 노인의 몸이라는데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딱 79까지만 살래요. 노화는 그게 아니죠. 79세까지 멀쩡하다가 80세 될 때 딱 변하면 아마 우리 다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40부터 조금 늙어왔기 때문에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 못 느끼죠. 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년은 경험이라는 어디서도 얻지 못하는 큰 자산을 지닌 시기예요. 내가 30살 때는 몰랐던, 40일 때는 꿈도 못 꿨던, 50일 때도 알지 못했던 것을 얻는 시기가 바로 60이고 70이고 80이죠. 그래서 그런 전생애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그거는 그 전생애를 쭉 거쳐서 온 지금 노년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연령에게 줄 수 있는 거를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10살한테 줄 것도 난 갖고 있고요. 그 시기를 거쳤으니까. 30살한테 줄 것도 내 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50살한테 줄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친정하는 학자가 중년의 나이값이 생산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노년에도 생산성이 필요해. 어떤 생산성이 필요하냐? 그랜드 제너레티비티라고 하는 노년의 생산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 그 생산성이라는 건요, 물건을 만드는 생산성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생산성. 원자기실을 생산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생산이에요. 그래서 후세대를, 자녀 세대를 이렇게 낳듯이, 낳아서 기르듯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젊었을 때는 내 애 키우느라고 바빴지만 노인이 되면 이제 내 애는 다 내 품에서 떠났으니까 누굴 키워요? 내 애 안 키우고 사회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기회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 생산성이 노년의 숙제인데, 나이값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아통합이에요. 우리가 노년기까지 달려오기까지는요, 사실은 뒤를 잘 못 봐요. 저도 이제 자꾸 이런 걸 배우니까 나름대로 저는 뒤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지만 정말 제 나이 때는 뒤를 못 봐요. 앞만 보죠. 왜?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니까요. 그렇죠? 빨리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되고 더 높이 가야 되니까 앞만 보고 달려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게 되면 딱 갑자기 멈추는 순간이 생겨요. 그거를 보통은 언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음과 마주쳤어요. 내 죽음은 아니고, 그렇죠? 내 죽음과 마주쳤으면 죽는 거니까 그거는 소용이 없고요. 다른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접했을 때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내가 벌써 그 나이가 됐네. 내 친구가 저 세상으로 갔네.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지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길들을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정리해 나가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딱 부름받아서 가실 때 하나의 의미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아통합.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통합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내가 지나온 삶을 의미 있게 엮어서 내 지혜를 형성했을 때 이게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그것 역시도 노인 자원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노년의 나이값을 제대로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노인 자원봉사가 아닐까. 그래서 젊었을 때의 성공은 경쟁이었지만 노년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을 제대로 나누는가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인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허름한 모습에 벽돌을 나르고 있는 이분이 노벨 세계 평화상을 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시기가 아니라 지금 은퇴를 하고 시골 작은 마을에 정착해서 남들과 나누면서 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노년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아니라는 거죠. 노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 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떻게? 젊었을 때 나밖에 몰랐지만 가족, 그리고 이웃, 또 사회로까지 내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더 넓은 세계 안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타인에게 그동안 젊어서 받았던 많은 사랑, 관심, 실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나 혼자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사랑, 헌신, 또 우리 사회,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한 빚을 갚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도 우리 1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셔서 사회에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행복 서포터즈가 남에게도 행복을 나눠주지만 내가 또 행복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시면서 행복한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